세계사 수능 특강 8강 문풀 1. 자, 이제 자료 탐구부터 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기출 자료 분석인데요. 내용을 보면 그림이 나와 있고 파문당한 황제가 토스카나 지역의 성주 마틸데에게 교황과의 화해를 주선해달라라고 간청한 사건을 묘사하고 있다. 이거 너무 쉽네요. 파문당한 황제는 하인리 4세겠죠. 그래서 파문을 이제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겁니다. 카노사의 굴욕이죠. 1077년. 근데 이 사건부터 보름스에서 타협이 이루어지기까지 반세기 동안 있었던 일을 묻고 있어요. 보름스 협약은 하인리 5세와 교황 칼릭투스 2세 사이에 체결이 된 것입니다. 1122년이에요. 그러니까 1077년과 1122년 사이에 50년 동안에 있었던 사건들을 골라야 되는 문제가 아마 나왔을 거예요. 굉장히 연도가 촘촘하죠. 그리고 중세 크리스트교의 흐름에서는 연도와 사건의 순서들 또 역시 잘 알아두어야 됩니다. 2단계 내려가겠습니다. 네, 밑줄 친 선언의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앞에서 나온 사료를 그대로 활용한 문제예요. 내 권위와 온전함을 확신하니 이제 나는 전능한 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황제 하인리의 아들 하인리 4세가 독일과 이탈리아에 있는 그의 왕국을 상실하였음을 선언하노라. 왕국도 상실하고 그가 반역하였기 때문에 당신의 권위에 따라서 그를 저주하에 놓노라. 파문에 처한 거죠. 미사도 드릴 수 없게 하고 이제 종교적으로 거의 이제 공동체에서 내치는 건데요. 카노사의 굴욕입니다. 1077년의 사건을 다루고 있어서 답은 5번. 성직자 서인권을 둘러싼 투쟁이었다라는 거 고르기 어렵지 않고요. 오답을 보겠습니다. 1번. 십자군 전쟁이 시작되었다. 클레르몬 공의회 1095년에 우르바누스 2세의 결의로 시작이 되죠. 1차 십자군이 1096년에 시작이 되고요. 2번 위클리프와 후스가 교회를 비판하였다. 교회가 교황이 아비뇽과 로마에서 2명이 선출되는 바람에 대분열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78년에서 1417년까지가 대분열 시기였고요. 그것을 비판한 게 두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대분열을 종식시킨 것은 1414년에 시작된 콘스탄츠 공의회입니다. 3번 교황청이 로마에서 아비뇽으로 옮겨졌다. 이것 역시 교황권이 쇠퇴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프랑스 왕 필립 4세와 보니파키우스 8세 간의 대립 끝에 교황청이 아비뇽에 끌려와서 있게 된 거죠. 1309년에서 1377년입니다. 4번 비잔티움 제국 황제가 성상 파괴령을 반포하였다. 레오 3세가 726년 반포해서 동서교회 대립이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네, 이제 기본 문제 1번 가겠습니다. 프랑크 왕국의 각 인물들 구분을 잘 하고 있느냐를 묻는 건데요. 자칫하다가는 헷갈려서 틀리기 십상입니다. 봅시다. 힐데리히가 폐위를 당했을 때 이미 세습되다시피 한 권리를 발판으로 그 직책, 궁제에 앉아있던 사람은 국왕 카롤루스의 아버지 가였다. 궁제였다고 해요. 사실 이 직책은 그의 아버지이며 여러 폭군들을 쳐부순 것으로 유명한 또 다른 카롤루스 마르텔이 일찍이 훌륭하게 수행한 바 있었다. 카롤루스 마르텔의 아들이네요. 그리고 궁제네요. 그리고 그는 로마 교황의 권위에 힘입어 궁제에서 국왕으로 등극하였다라고 합니다. 카롤루스의 마르텔의 아들이고 궁제에서 국왕 된 사람은 바로 피핀이죠. 네, 그래서 피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고르면 되는데 이것만 보고 답을 3번으로 고르게 되면 안 됩니다. 답은 4번이고요. 선지 봅시다. 1번 서로마 제국 멸망, 게르만족 용병 오도아케르에 의해서 476년에 멸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2번 메르센 조약입니다. 카롤루스 대제가 죽고 난 다음에 9세기부터 프랑크 왕국이 동중 서로 분열이 되게 돼요. 그 과정에서 베르댕 조약 843년, 메르센 조약 870년에 체결이 되는 겁니다. 9세기 하면 이제 프랑크 왕국이 분열되는 시기라고 알아두면 됩니다. 3번 서로마 제국의 황제의 관을 받았다. 카롤루스 대제의 800년, 딱 정확히 800년 크리스마스 대관식이고요.
5번 로마 가톨릭교로 개종하였다. 메로베우스 왕조를 개창한 클로비스입니다. 이때 이제 아타나시우스파였다라는 거 헷갈리지 않도록 키워드 잘 확인하시고요. 2번 내려가겠습니다. 네, 밑줄 친 이들에 대한 학생들의 대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료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개념 잘 알고 있는지를 점검을 하셔야 되는 문제예요. 이들은 일주일에 3일간 영주 직영지를 경작하고 해자나 헛관 건설하는 데 동원되었대요. 안에도 양털을 빗으로 빗어야 되고 실잡기 해야 되고 말이나 소가 있으면 운송도 해야 되고 현물지대로는 곡물, 치즈, 돼지고기, 물고기, 땔감 등 일상생활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물건을 다 냈다. 그리고 거기다가 세금까지도 내게 돼요. 여러 가지 세금이 있었는데 특히 인두세는 예속의 상징이었다. 이것 자체가 영주에게 예속되어 있는 농민의 삶을 보여주는 거죠. 네, 농민입니다. 그러니까 중세 봉건 사회에서 혹시 주종제에 대한 설명인지 아니면 장원제에 대한 설명인지 그걸 구분을 잘 해주기만 하면 돼요. 답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는 3번입니다. 노예적 요소인 거죠. 그래서 오답을 볼까요? 1번 길드를 조직하였다. 이거는 중세 후기에 그 도시 상공업자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2번 불입권을 행사하였다. 주군의 간섭 없이 재판이나 징세를 행할 수 있는 건 바로 영주가 갖는 것이고요. 4번 둔전병제 이거 비잔티움에서 나오는 겁니다. 둔전병제, 군관구제 다 유스티니아누스 사후의 직후에 바로 나오는 것이고요. 5번 군사적 봉사의 의무를 지녔어. 이거는 농노한테 가는 게 아니라요. 주종제 하에 있는 주군과 봉신 사이에 봉신이 감당해야 하는 그 부분입니다. 네, 3번 가겠습니다. 다음 글이 작성된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당신 레오 3세의 말에 따르면 우리는 돌과 벽과 나무 판자에 대고 엎드려 절한다고 합니다. 황제요, 그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반박하고 있죠. 우리는 엎드려 절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신의 음성과 정신적 영감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우둔한 영국을 천국으로 끌어주고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주장하듯이 우리가 그것을 신으로 섬기는 거 아니다. 그렇게 될 수도 없다. 그것들에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거는 성상 숭배에 대한 그 논란인 거죠. 비잔티움 제국 황제 레오 3세가 성상 숭배 금지령을 내렸고 서유럽 세계에서는 게르만족 포기에 필요하다 등등등 여러 이유로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726년에 성상 파괴령을 내렸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됩니다. 1번 봅시다. 동서교회가 분리된 건 1054년 결과적으로 이제 이게 이어져서 분리가 되고요. 3번 십자군 전쟁이 시작된 것은 우르바누스의 클레르몬 공의회입니다. 1095년이고요. 교회 세속화가 심화된 것은 그 이후로 쭉 이제 진행이 됩니다. 10세기, 11세기. 5번 카노사의 굴욕 사건이 일어났다. 1077년에 서임권 투쟁을 이야기합니다.